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이번 주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제가 임신 사실을 저번 주에 오픈을 했죠.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또 걱정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고 DM으로 따로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임신을 하니까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원래 잘 먹었던 것들도 좀 느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입안이 쓰기도 했는데 이런 게 그래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소화가 갑자기 안 됐다가 또 다시 또 소화가 다시 잘 되니까 이번에는 화장실이 잘 안 가지는 그 변비 있죠. 변비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나아지니까 이번에는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임신 증상인 건 아니지만 임신을 하면 몸이 좀 약해지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랑 싸우는 거, 그런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니까 약을 편하게 못 먹잖아요. 약간 열이 났었는데 차가운 거 대고 있고 그러면서 열 식히고 지금 도라지 차 같은 거 마시면서 어떻게 목 관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임신 초기에 특히 임신 처음 시기 그때 특히 이런 증상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 초기가 지나고 나면 안정적인 시기가 온대요. 이거를 안정기라고 하는데 이 안정기가 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 이런 거 역사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한동안 좀 초기 기간 동안은 제가 약간 좀 더 편안한 이야기들 그냥 수다 떠는 그런 이야기들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것도 좋잖아요. 꼭 역사나 문화 이런 거 배우는 채널이라기보다는 한국어로 편안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이런 스토리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남편과의 연애 스토리입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오픈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 다음 주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결혼한 날짜를 기념해서 그렇게 축하하는 날을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결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결기라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남편과의 스토리를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말씀도 안 드리고 잘 못 올리고 있는데 남편과의 그 수다 떠는 그런 내용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남편 닉네임을 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레드랑 이야기하는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 들으면서도 레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의 그런 연애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친구 연애 스토리 듣는 거 나름 흥미롭잖아요. 이런 연애 스토리 듣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남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아요. 3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나가고 그리고 저녁 때쯤에 퇴근을 하면 같이 저녁밥을 먹고 저는 저녁에 수업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수업을 하고 남편은
게임 같은 거 좋아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헬스장 같은 데 갔다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낮에 팟캐스트 만들고 하니까 팟캐스트 만들고 저녁에도 이제 편집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평일에 저녁에 저녁밥 먹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일상은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는 같은 대학교를 다녀서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과는 달랐는데요. 우리 학교가 기독교, 크리스찬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채플이라는 걸 꼭 들어야 했어요. 채플이라는 건 뭐 노래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설교 같은 것도 듣고 그리고 기도 같은 것도 함께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꼭 들어야 됐었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뭐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있는 동아리에도 들어오고 저에게 번호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아리에 그냥 들어오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줬고 그리고 남편이 뭐 보통 이제 플러팅 하듯이 약간 꼬시듯이 그렇게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뭐 번호 가져간 다음에도 카톡으로 그냥 몇 마디밖에 안 했어요. 뭐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뭐 시험 끝나고 시간이 되면 같이 한 번쯤 식사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뭔가 여자로서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 카톡도 길게 안 보내고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마음의 표현을 안 하니까 그냥 대학교 친구로서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명.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식사 한번 하자고 했잖아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이 끝나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에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제 남편이 그때는 그냥 모르는 처음 보는 오빠였죠. 본지 얼마 안 된 오빠였죠. 그런 오빠가 갑자기 제 손을 턱 잡는 거예요. 카페에 그냥 음료수 시켜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테이블에 손을 올려놨는데 그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지? 하는 눈으로 이제 쳐다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아닌가?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손을 딱 떼더라고요. 진짜 웃긴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냥 막 만져도 되는 그런 여자로 생각해서 만진 느낌이 아니라 뭔가 데이트인데 스킨십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만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는, 저 만나기 전에는 사귄 적이 없는 모태솔로였거든요.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솔로이면 모태솔로라고 하거든요.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서툴러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남자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들은 진짜 여자를 아래로 대합니다. 아래로 대하는 걸 하대한다 라고 하는데 여자들을 하대하는 남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잘 모르고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업 끝나고 어느 날 강의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고백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지금도 뭐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갑자기 강의가 끝나고 딱 뒷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제 남편이 저에게 빼빼로랑 편지를 딱 내밀더라고요. 그때가 빼빼로데이였거든요. 빼빼로데이는 한국에서 뭐 친한 친구에게 빼빼로를 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빼빼로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연인끼리 빼빼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날인데 딱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모태솔로였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뭔가 무드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모태솔로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무드가 없고 센스가 없고 이런 건 아닌데 남편이 뭔가 로맨틱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 로맨스 스토리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를 보는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꽃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나? 뭐 아니면 좀 정장 같은 거라도 입어볼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빼빼로도 되게 예쁘게 포장된 거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몬드 빼빼로 하나 들고 와서 저에게 편지랑 줬는데 그 편지도 뭐 문방구 가면 예쁜 거 많이 팔잖아요. 귀여운 것도 많이 팔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돈 넣는 봉투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이런 봉투 쓰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그냥 주면은 약간 얼마인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하얀 색깔 그 지폐 사이즈 종이돈을 지폐라고 하죠. 지폐 사이즈만한 봉투가 딱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편지를 타이핑을 해서 그걸 프린트 아웃해서 그거를 접어서 넣어서 주더라고요. 참 무드는 없었지만 그거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뭔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랑 계속 함께 있고 싶고 또 그때 아무래도 제가 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이 저한테 대시하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불안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빨리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울면서 진짜 쓰고 있다. 저랑 함께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다.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썼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절절하고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담백하고 참 무드는 없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기는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고맙지만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30살이 넘었으니까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고백을 한다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래 만나서 스토리를 알아야지 그 사람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잠깐만 만나도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 동작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동작이나 이런 모든 것들, 표정 이런 것들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젊고 어릴 때니까 대학교도 다니고 이럴 때니까 뭐 제가 엄청 이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쉽게 고백을 하니까 참 이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그냥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무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연애를 하면 좀 이렇게 예쁜 연애 하고 싶잖아요. 좀 꽃도 선물 받고 싶고 그런 욕심도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남편이 그런 거를 전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좀 불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남편이 참 키 크고 깔끔하게 나름 잘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더욱 이상하게 하고 다녔어요. 남편이 원래 꾸미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머리도 이상하게 막 기르고 다녔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비니를 썼는데 비니를 쓰다 보니까 이 머리가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항상 여기 이렇게 삐쭉 이렇게 돼서 다녔거든요. 비니라는 말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똑같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그냥 플랫한 느낌의 니트 모자를 비니라고 합니다. 비니를 쓰고 다녔는데 그런 스타일링이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링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민이 됐어요.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됐지만 이 사람을 내 남자친구로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냥 지금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차라리 거절받으면 슬퍼하고 말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도 잘 모르겠다 아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제 남편이 잘생겨 보이는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원래는 음악을 공부했었어요. 원래는 클래식 작곡, 노래 만드는 걸 작곡이라고 하는데 클래식 작곡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클래식 작곡으로 제일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그냥 다른 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도전을 해봤지만 안 돼서 다른 학과로 가게 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잘 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걸 딱 봤더니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스타일링이 뭐 어떻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못하고 약간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뭔가 멋있는 부분을 보면 약간 필터가 눈에 씌워지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한국어로 콩깍지라고 합니다. 그 완두콩 보면 그 콩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를 콩깍지라고 합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터처럼 이렇게 눈앞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대로 안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멋있고 예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연애를 하려면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이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게 보여야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져서 남편의 고백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이랑 그래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사귀고 나서 우리 그냥 잘 지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 좋아해 줬고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한, 저를 진짜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런 마음, 나를 좋아해 준다는 마음, 그런 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좋았지만,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마다 솔직히 실망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꾸미는 센스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런 거 입어라. 머리는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걸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를 좋아해주고 저의 모든 면들을 좋다고 이야기해주면서도 제가 뭔가 요구하면 그런 걸 들어주진 않더라고요. 머리를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머리를 뭐 기르더라도 예쁘게 좀 세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은 그런 걸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이상한 고집이 있었던 거죠. 약간 그리고 자기를 꾸미고 뭔가 멋있는 거 하고 이런 거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글거린다고 하죠.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해서 꾸미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에 콩깍지가 씌었잖아요. 이 콩깍지를 벗겨지지 않게 계속 씌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피아노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피아노 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콩깍지가 점점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벗겨지기 시작을 했는데, 좀 머리 좀 자르고 예쁘게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 남편은 저를 그냥 어떤 모습을 해도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칭찬을 계속 해주는데, 제가 어떤 모습 보고 이거 너무 싫다,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좀 해줘라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근데 불만은 쌓이고 점점 뭔가 남자친구 같아 보이지가 않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뭐 엄청 큰 거 바란 게 아니거든요. 젊은 나이고 하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어디 놀러 가고, 뭐 벚꽃이 피면 벚꽃 피는데 놀러 가고, 그렇게 가서 예쁘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걸 원했던 건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진짜 엄청 크게 당황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어머님이 입으시던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몸빼 바지라는 게 뭐냐면,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입는 옷인데, 작업할 때, 뭐 밭 같은 거 갈 때, 그럴 때 편안한 옷을 입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면이 이런 재질이 얇고 부드럽고 활동하기 편한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걸 몸빼 바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몸빼 바지들이 할머니들이 입는 옷이다 보니까 꽃무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밭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쉬거나 아니면 잠을 잘 때 이런 몸빼 바지를 입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물론 어디 놀러 나가는 건 아니었고 그냥 집 앞에서 같이 편하게 밥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온 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심지어 어머니 옷이니까, 여자 옷이니까 사이즈도 작고
다리 길이도 짧아서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옷에 정말 신경을 안 썼어요. 남편이 뭔가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막 그렇게 입고 오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제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생일날에 남편이 뭐를 갖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고 하니까 돈을 많이 쓰기를 바라지는 않으니까 부담스러울 테니까 제가 뭐 작은 인형 하나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몇천 원짜리였거든요. 10,000원도 안 하는 정말 저렴한 싼 인형이었는데 그거를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정말 그 인형 하나를 사달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제 말은 이 정도로 싼 것도 괜찮으니까 정말 편하게 생각하라 이런 거였어요. 뭐 인형 말고 좀 좋은 거를 사줘도 괜찮고 아니면 인형이랑 그냥 케이크 하나 정도 그리고 카드 생일 카드 뭐 하나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일날에 딱 학교에서 만나기로 한 곳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비닐봉지 안에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그 인형을 2개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이것 봐, 1+1이었어 이러면서요. 1+1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래서 하나 더 샀다고 하나 더 줬다고 하면서 너무 잘 됐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 그런 것도 없었고요. 같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비닐봉지에 그 인형 2개 딱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남편은 저를 무조건 좋아해줬지만 저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저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주니까 제가 괜히 죄책감이 들어서 이런 모든 싫은 것들을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렇게 비닐봉지에 들고 오는 순간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형을 줘도 괜찮은데 포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그 문방구에서 포장지 하나 사서 포장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편지 하나라도 카드 하나라도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들고 온 게 정말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괜찮다, 좋다, 귀엽다, 예쁘다 얘기는 해줬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말로만 너 좋다, 예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해줄 때에도 좋은 거를 주고 좋은 게 아니더라도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좀 정성을 담아서 줘야지 그게 진짜로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밤에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헤어지자.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했다,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잘못하고 뭐고 그런 거 없다. 원래 연인끼리 헤어질 때는 뭐 무슨 잘못하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러는 것처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안 맞으니까 안 만나기로 하는 것 뿐이다. 너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 너무 힘들다. 너 없이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모태솔로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만나본 남자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첫 이별도 아니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별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첫 이별을 했을 때 그때도 제가 남자친구를 찾거든요. 저는 차여본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남자친구를 차본 적은 있지만 차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찾는데도 처음에 남자친구를 차고 이별을 했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계속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하고 자기 전에 잘 자 연락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연락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그냥 친구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뚝 못 만나게 되면, 특히 자주 만나던 친구라면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 첫 이별 힘들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별 힘들다. 근데 이거 다 지나간다. 괜찮다. 이러면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진짜 웃긴 이별이죠. 위로를 해주면서 내가 이제부터 이 전화를 끊으면 너를 차단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괜찮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울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좋아했고 마음이 갔으니까 사귀었잖아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좋아했기 때문에 사귄 거라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됐어요. 이 사람 이래서 다음 연애 할 수 있나? 이렇게 센스 없고 이렇게 무드도 없고 이래서 다음 연애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쓸데없이 누구 신경 쓰는 거를 오지랖이라고 하죠. 그때 딱 오지랖이 생겨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답답한 사람아.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러면 택시라도 잡아서, 꽃 한 송이라도 사서 집에 와가지고 좀 미안하다 이야기라도 해보고, 잘하겠다고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쩜 그렇게, 무드 있게 뭔가 행동을 안 하냐. 왜 이렇게 시도를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다음 연애 할 때에는 그렇게 뭔가 액션을 좀 취해봐라. 행동을 좀 해봐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제 말을 딱 듣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알겠다.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지 말라고. 제가 전화 끊으면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막 못 끊고 얼른 나와서 택시를 잡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택시 잡고 내가 지금 간다. 진짜 얼마 안 걸린다.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고 오는 길에 해바라기 한 송이를 사왔더라고요. 참 이것도 무드가 없어요. 보통 꽃집 가면 예쁘게 포장된 꽃다발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근데 해바라기 한 송이를 그냥 비닐 포장 대충 해서 그렇게 사왔더라고요. 근데 와서 진짜로 막 무릎 꿇으려고 하면서, 아니 진짜로 꿇었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와서 진짜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더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뭐 머리도 대충 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옷도 이상하게 입고 왔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래, 나를 이 정도로 좋아하는데 조금 더 기회를 줘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좀만 더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떡볶이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으러 못 갔는데 떡볶이 같이 먹을 걸. 그게 너무 후회가 됐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나를 좋아하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기는 했는데 머리도 그때 잘라달라고 해서 잘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 센스가 고쳐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데이트도 항상 대충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얘기하고 헤어지고 항상 재미도 없고. 근데 일단 만나보기로 했으니까 만난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동안 좀 시큰둥했어요. 원래 사귀면 서로서로 좋은 말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너무 좋다. 오늘도 만나서 행복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하면서 만나는 건데, 그때 제가 만나야 될 때 그냥 만나고, 그냥 뭐 무슨 일 있었는지 수다 떨고, 그다지 애정이 나오질 않으니까, 뭐 사랑한다 이런 말도 못 해주고 그랬었어요. 좀 차갑게 대하고. 근데도 남편이 태도 하나 안 변하고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남편이 저한테 뭐 이런 거 별로다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남자로서 좋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제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나를 좋아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만나는 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민을 계속하면서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럴 때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남자도 그 상대방도 어딘가에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놔주는 게 맞죠.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놔주는 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너무 저를 좋아해 주니까 헤어지자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저냥 이렇게 만나다가 한 번은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해외로, 일본으로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 전에 뭐 미국에 간 적이 있었죠. 제가 미국에 간 적은 있었지만 그거는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공부를 위해서 간 거지 여행을 하려고 간 거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여행으로 간 거는 그때 일본으로 간 게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여행을 친구들이랑도 못 가고 이랬던 이유가 부모님이 엄청 엄격해서였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노래방, 영화관, 카페 이런 데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저를 아끼고 저에게 잘 교육시키고 이러려고 했다기보다는 저를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부모도 부족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정도로 부모님이 너무 과하게 엄격했어요. 어릴 때는 수학여행도 못 가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엄격했어서 부모님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부모님에게는 근데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거짓말로 그냥 학교에서 뭐 시키는 게 있다.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게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교육 목적으로 어디 떠나는 거를 연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연수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 같은 곳에서 연수를 가기도 하죠. 연수를 간다고 말하고 여행을 갔는데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습니다. 여행 가서 뭐 밥 먹거나 그런 거는 했지만 밥 먹고 유카타 같은 것도 입어보고 낮에 그런 거는 했는데 밤에 숙소로 돌아오면 이 불안이 너무 커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잠도 못 자고 계속 깨서 울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다고 하면 보통 약간 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밤에 뭔가 뜨거운 일을 하는 상상을 하잖아요. 남녀끼리 좀 그런 사랑을 나누는 생각 같은 거를 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할 정도로 막 엄청 힘들어 하면서 제가 계속 몸도 떨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잠조차 못 자게끔 제가 그렇게 불안해 하니까 보통 아무리 여자친구 남자친구여도 이게 짜증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억지로 오라고 했냐고요. 여행 억지로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뭐 오고 싶으면 와라 그런 거였는데 제가 오겠다고 해놓고서 그래놓고서 가서 계속 울고 이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냥 혼자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한숨이라도 한번 쉴 수 있는 건데 진짜 한숨 한번 안 쉬고 저를 계속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첫연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남자들도 만나봤지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위로를 해주다가 그러면 스킨십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약간 성적인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근데 자연스러운 거죠. 젊은 남녀가 이제 서로 껴안고 그러다 보면 그 이상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힘들 때 그런 거를 요구를 하니까 그때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원래 이런가?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그날 진짜 다른 거 하나 안 하고 뭔가 성적인 거 요구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고 한숨 한 번 안 쉬고 그렇게 그 밤 내내 위로해 주는 거를 보고 이 사람 진짜 찐이구나, 진짜구나,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진짜구나 그런 거를 그냥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뭔가 이 사람이 센스가 없고 그런 게 불만족스럽고 그런 날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런 날들이 생길 때도 옛날에는 이 남자 진짜 아니다. 이런 사람이랑은 연애 못하겠다. 진짜 헤어져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매번 했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내 남친은 참 센스가 없어. 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지 이 사람이 이러니까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랑 진짜 계속 갈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당연히 계속 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서로 더 만족스럽게 서로 더 즐거워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내가 좀 더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을 좀 꾸며주고 같이 무드 있는 것도 즐기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센스가 없는 만큼 또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센스 있고 이것저것 잘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또 여러 가지 다 챙기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깐깐한 거를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경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센스가 없다는 건 딱히 뭔가가 신경이 안 쓰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서글서글해요. 수더분하고 무던합니다. 별로 뭐가 이제 흐트러지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옆에 있을 때 좀 더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다 신경 쓰고 체크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작은 것들에 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렇게 넘겨도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게 편해졌고, 저의 불안증 이런 것들도 남편이랑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더욱 강하게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좋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하고 남편 회사가 있을 때 카톡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말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말하고. 그게 말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알콩달콩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 길어졌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별 내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할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만난 지가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토리가 훨씬 더 많은데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도 2년이 돼서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결혼 기념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니까 이번에는 둘이 아니라 제 뱃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맛있는 거 잘 먹고 오겠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기 태명이 참깨거든요. 그 아기의 이름, 태아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태명이라고 하죠. 태명이 참깨라서 제가 참깨랑 같이 남편이랑 셋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연애 이야기 했는데 목도 너무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이야기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뭐가 이렇게 끼니까 좀 불쾌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올리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가 목소리 관리를 잘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한국어 수업은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에서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안하게 예약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감기도 다 나아서 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